예, 반갑습니다. 맞담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문장님? 네, 펜타스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펜타스 화학 윤동균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생명 박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순서를 앉아있는 위치를 바꾸니까 인사하는 순서도 이렇게 하려고. 왜 이러세요? 대장님이 먼저 하셔야지. 촌스러워서. 자, 지난주에 저희가 물리원과 통합과학 어느 정도 이제 2학기 부분에서 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화학입니다. 화학인데 와 단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막 이거 머리 아파지고 이거 진짜 이거 2학기 이거 화학 끝장인데 이거 그냥 살짝 물어봐도 근데 뭐야? 중간고사는 좀 쉽다며요 범위가. 아, 예. 근데 기말고사는 아주 또 예, 저 중간고사는 난이도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리면 같이 죽자라고 할 정도. 같이 죽자. 네, 그 정도로 쉽고요. 네. 중간 잘 봐야 됩니다. 어차피 기말 못 볼 거기 때문에. 중간은 진짜 다. 그렇지. 그 변별력이 네. 기말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 범위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의 구조, 네. 단순 암기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결합이 몇 개인지 세면 되고. 네네네. 뭐 극성, 무극성 정도인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화학적인 이해가 있으면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중간은 별로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난이도가 낮은 단원에서 네. 변별력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중간 때 시험을 잘 못 봐두면 이제 기말의 범위가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 산년기 중. 예, 산화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평의 열의 출입 뭐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 반응의 열 출입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안 하시는 학교도 많아요. 맨 뒷부분이고 이제 고3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 파트가 나오면? 그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냥 발열 흡열이라서 그냥 뭐 열이 나니 안 나니 요 정도고요. 원래는 그 열량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8단원에 나오는 겁니다. 아, 중학교 2학년. 예. 시험. 예. 그건데 시멘트. 의외로 못 풀어요. 맞아요. 비열이 뭔지 몰라요. 비열의 개념을 몰라요. 의외로 고3. 어휘가 문제네.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2 그러니까 저기 저 어휘 진짜 할 말 많아야겠다. 물리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3부에서 제가 기회 많이 드릴게요. 네네네네. 이게 용어죠. 네. 중학교 때 했던 부분에서 물화생지가 다 있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공부했냐에 따라서 네.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산염기 중화 반응이 어렵다는 건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센스가 있으면 오히려 1단원의 뭐 몰이나 양적 관계보다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상위권의 친구들 근데 최근에 이제 수능 스탠스가 산화환원 부분에서 네. 산화수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이제 미지수로 출제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내신의 측면에서 보면 뭐 수능으로 보면 일단은 킬러를 죽이기로 했지만 네. 없애기로 했지만 내신은 뭐 상관없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어차피 끌어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계산 문제 맞나요? 계산 문제는 제가 항상 계산 문제 맞나요? 그러니까 산수예요. 선생님한테는 산수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사칙 연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은 다 이렇게 해. 진짜로 비례식이라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 애들은 왜 너무 비례식을 그래서 애들이 짜증이 나. 학번과 구구단을 못해. 진짜로 짜증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신을 막 탓하면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례식이거든요. 뭐 10mm에 5개 들어있어. 그 20mm에 몇 개 들어있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고요. 이제 중화 반응 일단 계산 들어가는데 약간의 응용력과 추리력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이가가 먼저 들어가니 일가가 먼저 들어가니 뭐 이런 거. 근데 조금 센스 있게 수업을 배우면 네. 사실 저희가 양적 관계도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개념을 수업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화학은 어려운 단어는 정말 없거든요 내용이. 근데 그거를 문제로 내놓으면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화 반응이 딱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그 통합과학 때 했던 중화반은 그 개념 그대로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면 그때부터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중학교 때부터 과학을 역시 잘해서 기본기를 잘 쌓아놔야 네, 돼.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중학교 어머님들이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뭐 후딱후딱 빨리 선행. 중학교 빨리 끝내고 통합과 어떻게든지 중학교 1학년이 중등 과정을 막 빨리 건너뛰고 싶을 거야. 그래갖고 통합과학을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옆집에 철이 또 뒷집에 윗집에 뭐 순이는 물원화를 했더라. 하는데 그다음에 통합과학을 하고 물원화원을 하면 되는데 이 통합과학도 걸치지 않고 물원화원으로 또 물론 내 단원이 아까 똑같다고 네. 하지만 그래도 기본 기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동민 선생님이 봤을 때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렇게 분류를 봤을 때 네. 솔직히 야 이거를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야? 그런 아이들 보면 기본기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의 차이점이 동민 선생님은 어떤 아이라고? 화학은 잘한 아이하고 어려워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공부했던 티랑 안 했던 티가 나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네. 했니 안 했니 티가 나.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던지 간에 어느 네. 정도 과학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냐, 네. 아니면 국영수가 중요하니까 과학은 그냥 옵션으로 들어가는 과목이었냐 이런 차이인데 그게 그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문제가 쉬웠으니까. 근데 그거를 딱 까면 지금에 와서 제가 고의 수업을 할 때 방금 전에도 제가 고의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할 때 항상 서두에 말하는 게 있어요. 니네 이거 어디서 배웠던 건지 알아? 중2 때 했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들어요. 전 너무 고마워요. 풀었던 걸 그 다음 시간에 또 풀면 처음 보는 문제처럼 저를 대해줘서 정말 리셋이 되나? 해마가 솔솔돼서 정말 너무 학원 강사할 만나요. 했던 거 또 해도 애들이 항상 신기해하거든요. 새롭게 느껴요. 네, 저 어떻게 저렇게 풀지? 그 다음 시간에 해도 또 똑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봐주는 시간 있잖아요. 네네, 클리닉. 네. 어저께 가르쳤던 거 들고 와서 또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화를 못 내요. 처음엔 제가 진짜 화가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려놨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지. 전 과정인가 보다. 예, 진심으로 내려놨고 아이 이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그지. 오죽하겠니. 진정한 강사가 되는 네. 거야. 오늘도 한 명 울었어요. 제가 한번 울렸거든요. 아, 근데 저는 화난 게 아니거든요. 자 30ml일 때 15개가 들어있어. 10ml일 때 몇 개 들어있니? 저 쳐다봐요. 비례식이잖아요. 5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화학이라는 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위축이 되나 봐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설명할 때 약간 설명 패턴을 바꾼 게 그래프를 그려서 수학이라고 생각하라고 1차 함수라고 생각하라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키니까 오히려 그게 낫대? 네.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수학은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정비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뭐 B의 질량이 증가하면 이게 증가해, 같이 증가해. 그럼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야 정비례잖아. 얘가 느니까 얘도 느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애들은 대부분 수학하고 많이 다니고. 네. 차라리 y는 3x야 이렇게 표현을 네, 해보는 맞아요. 게 수학을 잘못 공부하는 거래.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말로 하는 부분을 갖다 수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기계적으로 해서 먼저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만 익숙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 어떻게든 대입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정비례 그래프를 텍스트로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해요. 근데 화학은 다 말로 나와 있는 걸 그렇게 변환시켜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접근 방법도 요즘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애려요. 애려. 네. 애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친한 학생이 쌤은 왜 저희의 입장을 이해 못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나는 못 해본 적이 없어서 못 몰라 라고 재수없어. 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진짜 제가 이 방송 처음 출연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요. 국어 문제 풀듯이 그래. 다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가면서 좀 이렇게 끊어서 읽었으면 좋겠어. 제발 어.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 국가고 홍보대사야. 아까 홍보대사가 아니라. 새로운 홍보대사가 좀 이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게 네. 문제를 안 읽어요 애들이. 네네네. 문제를 안 읽고 왜 문제에서 속독을 해 갑자기 애들이. 문제에서 속도를 그래? 속독을 읽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 문제를 어마무시하게 아. 읽어요 보면. 이렇게 그 속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며요 그거를 머리로. 이렇게 그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속독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나도 나는 안 촌스럽지만 뭐뭐는 이거가 이것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서 읽어버릇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문제 잘못 읽는 경우는 네, 거의 맞아요. 그래서 없거든요. 제가 설명할 때 그것도 야 요 서술형의 주어가 누구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이게 5개래. 그럼 얘 이 아이의 주어는 누구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친절한 화학 선생님. 아, 저 굉장히 친절했어요. 아, 진심으로. 애들이 놀래요. 그 전에는 어떤 거야? 그 전에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되게 성격이 였는데 요즘은 애들이 특히 이제 촬영할 때 이제 저희 강의 촬영 하잖아요. 촬영할 때 너무 친절하니까 애들이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좀 세잖아. 아니, 많이 좀 세죠. 얼굴이 가는데 이미지가 이제 좀 센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화나지 않나 내가 오늘 맞아요. 저 사람 오늘 왜 저러지? 피곤한 거 아니면 아픈 거 아니면 네, 많이 화난 거. 주식 떨어진 거 아니면 주식 제가 화가 떨어졌거나 많이 났구나. 코인 떨어졌거나 그지? 근데 제가 그래서 약간 수업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에 대한 이제 이해도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산수 부분인데 수학도 네. 아니고 산수인데 네. 그거에 대한 접근법을 네. 조금 좀 달리 하는 게 아이들이 좀 인지할 때 좀 쉽지 않은가. 근데 어찌됐든 뭐 수학을 이렇게 가르쳤니 저렇게 가르쳤니 뭘 어떻게 했니 그거 뭐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지금 익숙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최적화시켜서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화학은 특히 이제 숫자가 물리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 0.001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싫어할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발 조금 좀 차분히. 그리고 3단원도 마찬가지예요. 3단원은 계산 문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진짜 단어 하나 잘못 읽으면 네. 나락으로 가세요. 네, 진짜 나락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좀 하는 게 훨씬 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제 이건 뭐 간증 같은 얘기인데 2개 맞던 애가 8개를 맞더라고요. 약간 패턴을 바꿨더니 시험에서. 그래서 본인도 이제 본인이 신기한 거죠. 근데 접근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난이도 문제가 아니고 화학의 난이도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접근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쪽 그 대표님이 수업하시는 화학을 고등학교 2학년에 듣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너희들 내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 너희들 수능에서는 화학 안 할 거지? 화학 안 할 거지? 지구학으로 선택할 거지? 아이들이 딱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화학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대표님 또 수업 엄청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고민하면 안 돼. 니네 고민하면 안 돼. 그냥 지구학이야. 나는 얘기를 하거든. 아니 고민하지 마. 왜 고민해? 니네 막 진짜 화학을 선택해서 수능에 보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야. 너무 하시는데요. 보지 말라고. 아니 대표가 직접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한테. 아니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 대표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학 괜찮게 이제 수능에서 봐도 될 아이들 같아. 그러니까 지학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거 역효과. 이게 아니라 학교 시험은 성적이 어느 정도. 학교하고 내신하고 네, 또 다르죠. 수능하고도 많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네. 아니 화학 뭐 내신 애들은 뭐 또 대표 수업들은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 이제 기말 같은 경우 중화반응이라는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확 가면은
와, 이게 또 기만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11월이란 말이에요. 11월이면은 이제 11월 모의고사까지 또 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이 과탐 수능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던지는 거죠. 그렇지 이제 뭐 아닌 게벼. 화학은 2번 던질 기회가 있죠. 1학기 중간. 중간, 어. 2학기 기말. 2학기 기말. 그러니까 1학기 중간 때 못 봐서 나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어렵다고 그런 거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고. 저는 어. 성장하는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충분히 물리 역학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그 이 어려운 단원의 뭐 꿀팁 공부하는 꿀팁 방법. 내신. 요거만 해라. 내신이요. 내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네. 뭐 이게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없고. 네 그죠? 그냥 뭐 기출을 많이 다뤄보는 건데 그 이유는 네. 사실은 중화반응이라든지 산화와 나온 문제는 그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좀 영악하거나 영리한 친구들은 딱 이제 문제를 보는 순간 어느 게 먼저 나오고 어느 게 두 번째로 나오고 이런 좀 순발력이랄까 기술적인 부분이 좀 생기는데 일단은 어쨌든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잡계산이라든지 자잘한 계산들은 정말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저라고 뭐 솔직히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저 솔직히 저 대학교 화공과 나왔지만 그때보다 문제 더 많이 풀거든요 지금. 지금. 그리고 지금 문제가 더 훨씬 어려워요. 그렇죠. 대학교 문제보다 고등학교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눈으로 제가 며칠 전에 우스갯소리로 애들한테 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수특을 푸는데 고3 애들 수특 수한을 푸는데 야 요번에 수특 수한이 너무 쉬운 것 같아. 눈으로도 풀리는데? 근데 진짜로 눈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뛰어난 머리를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 많이 풀어. 많이 반복적으로 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흐름이 보이는 그죠. 거죠. 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화응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단기간에 좀 집중적으로 네. 반복해서 네. 그리고 그 우리 언어 배울 때 뭐 자전거 타듯이 배운다 하는 네. 것처럼 뭐 하루에 뭐 2개, 3개만 꾸준히 해도 저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중간고사에서 100점 무조건 받아라. 네. 어차피 기말을 까먹을 거니까. 네. 어차피 기말을 망할 거기 때문에 까먹을 거니까. 네. 어차피 중간 기말 합산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서조차 또 100점 못 맞으면 안 돼. 이거 심각해지는 거야. 그죠? 많이 슬프죠. 많이 슬퍼지는 기말 거야. 때 잘 보면 되지. 구조가 안 될 것 같은데 기말을 잘 볼 수 있는 구조. 그게 솔직히 아시잖아요. 3단을 못 보는 게 4단을 잘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잘못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잘못돼서 잘못 찍어서 놈이나 안한 놈이나 일단 화학은 중간고사를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네. 100점 맞아야지 중요해. 기말고사가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수가 네. 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좋은 방송 또 감사드리고요. 또 학기가 시작되면 조만간에 또 9월 이 방송 이제 3주 지나고 나면 이제 또 9월, 목표는 6월 또 모의고사잖아요. 그때 또 우리 또 방송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화학의 부분은 우리 동민 선생님이 또 좋은 꿀팁 많이 드렸으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접해봐라. 그게 답이다.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다른 방송에서 네. 화학에 대한 모든 부분을 또 좀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생명과학이죠? 네. 다음 주에 또 우리 생명과학에 대한 2학기 내신 꿀팁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우리 박금희 선생님께서 그냥 리얼하게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동민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